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선 여러분이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면서 즐길 수 있는 매혹적인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혹시 흥미롭거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아랑의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것도 여느 장맛비와는 다른 살을 파고드는 듯한 비였다. 경상도 밀양 외곽, 지도에도 희미하게 표시된 아랑골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내 몸은 이유 없이 식어갔다. 여름이었지만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 안쪽이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마을 입구의 돌비석에는 반쯤 지워진 글씨가 남아 있었다. 해가 지면 부르지 말 것. 누군가 장난으로 새긴 경고라고 생각했지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규칙을 이제야 다시 떠올린 것처럼. 나는 문화재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단순했다. 조선 후기 관아 기록에 단 한 줄로 남아있는 사건, 아랑이라 불린 처녀, 연못에서 변사, 이상할 만큼 기록이 적었다. 범인도 경위도 장래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다만 그 이후로 해당 고을의 수령들이 하나둘씩 이유 없는 병으로 죽거나 미쳐나갔다는 후일담만이 민간 설화처럼 덧붙어 있을 뿐이었다. 차를 세우고 내리자 비냄새와 함께 흙냄새가 짙게 올라왔다. 아랑골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기보다는 누군가 버리고 간 흔적 위에 간신히 숨을 붙여놓은 마을처럼 보였다. 기와 지붕은 무너져 있었고 담벼락에는 오래된 부적이 바람에 찢긴 채 매달려 있었다. 마을에서 나를 맞이한 사람은 이장 한 명뿐이었다. 그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눈을 피했다. 오늘은 오시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미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내 말에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는 낮게 속삭이듯 말했다. 오늘이 그 애가 죽은 날입니다. 순간 바람이 불었다. 비는 더 굵어졌고 마을 어귀에 서 있던 오래된 느티나무가 삐걱거리며 울었다. 나무 아래에는 작은 돌무더기가 있었는데 그 위에는 하얗게 바른 여자아이의 한복 조각이 묶여 있었다. 아랑 말입니까? 이장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뒤쪽을 흘끔 바라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적어도 내가 보기엔. 그날 밤 나는 마을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빈 고택에서 묵게 되었다. 원래는 관아에서 쓰던 별채였다고 했다. 이장은 집 열쇠를 건네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당부했다. 거울은 밤에 보지 마십시오. 나는 웃어 넘기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두려움이라기보다 체념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고택은 생각보다 넓었다. 문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대청마루에는 아직도 제사 때 쓰였을 법한 향로 자국이 검게 남아 있었다. 짐을 풀고 녹음기를 켜서 첫 메모를 남겼다. 아랑골, 첫 인상, 마을 전체가 금기를 공유하고 있음. 특히 해질녘 이후. 그 순간 녹음기 너머에서 미세한 소리가 섞였다. 사각, 사각, 마치 젖은 치마자락이 바닥을 끄는 소리였다. 나는 녹음기를 껐다. 집안은 고요했다. 너무 고요해서 내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밤이 깊어질수록 고택은 다른 공간처럼 변해갔다. 벽지는 서서히 축축해졌고 어디선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 집에는 우물이 없었다. 자정 무렵 나는 잠결에 인기척을 느꼈다. 누군가 마루를 걷고 있었다. 한 걸음, 두 걸음. 조심스럽고 그러나 분명한 발소리. 나는 숨을 죽였다. 이장이 말한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다. 해가 지면 부르지 말 것. 발소리는 멈췄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계시나요? 그 목소리는 울지 않았다. 분노도 공포도 없었다. 그저 오래 기다린 사람처럼 담담했다. 나는 눈을 떴다. 방 한가운데 오래된 거울 앞에 내가 서 있었다. 하지만 거울 속의 나는 웃고 있지 않았다. 거울 속에는 내가 아닌 젖은 한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목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고 머리카락에선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너머에서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기록으로 남겨주실 건가요? 그 순간 거울 뒤쪽에서 캉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마을의 전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눈동자는 검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 안쪽에서 물결처럼 무언가가 천천히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다. 여긴 아직도 그대로네요. 그 순간 등 뒤에서 찬 기운이 스쳤다. 분명 아무도 없을 텐데 누군가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은 느낌이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다시 거울을 보았을 때 그 여자는 사라져 있었다. 거울에는 오직 창백한 내 얼굴만이 비쳤다. 그러나 내 목 아래에는 분명히 없던 물기가 맺혀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젖은 손이 방금까지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그날 밤 나는 단 한순간도 깊이 잠들지 못했다. 잠과 깨어있음의 경계에서 계속해서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다. 마루를 끄는 소리, 젖은 비단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낮게 울리는 여자아이의 숨 새벽녘이 되자 고택 전체가 숨을 쉬는 것처럼 삐걱거렸다. 닭이 울기 전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렸다. 이 마을에 절은 없다고 이장이 말했는데도. 해가 떠오르자 나는 바로 마을로 나갔다. 사람을 만나야 했다. 혼자서는 이곳을 더 버틸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내가 나타나자 일제히 말을 멈췄다. 장터 한복판에서 노파 하나가 내 얼굴을 보더니 손에 쥐고 있던 부적을 떨어뜨렸다. 봤구나. 뭘 말입니까? 노파는 입술을 떨며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는 내 손목을 잡아 끌었다. 그녀의 손은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다. 거울을 봤지.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내려앉았다. 노파의 집은 마을 끝자락, 산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 옆에 있었다. 집 안에는 말린 쑥과 피 묻은 듯 검게 변색된 천조각들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분명 무당의 집이었다. 아랑을 기록하러 왔다 했지. 노파, 아니, 무당은 내 앞에 앉아 낮게 말했다. 그 애는 죽은 게 아니야. 아직도 여기 묶여 있어.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손이 떨렸지만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입니까? 무당은 잠시 침묵하다가 향 하나를 피웠다. 연기는 곧장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방 안을 빙빙 돌았다. 그 애는 원래 제물로 선택된 아이였어.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 마을은 오래전부터 물의 분노를 달래야 했지. 비가 오지 않으면 논이 말라 죽고 비가 넘치면 사람을 데려갔어. 그래서 사람 하나를 물에 바쳤다. 아랑이요?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의식이 틀어졌어. 아랑은 연못으로 끌려갔다. 새하얀 한복을 입고 머리에는 붉은 비녀를 꽂은 채. 그녀는 울지 않았다고 했다. 대신 마지막 순간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날 부르지 마세요. 제가 돌아오면 모두 따라올 거예요. 그러나 의식을 집전하던 관아의 관리가 금기를 어겼다. 연못에 아랑을 던지기 전 그녀의 몸을 욕보였던 것이다. 그 순간부터 물은 재물이 아니라 증인이 되었지. 무당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아랑은 죽었지만 혼은 떠나지 못했어. 억울함 때문에가 아니야. 그보다 더한 이유지. 더한 이유라면 무당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애가 본 걸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거든. 그날 이후 관아에 있던 거울들이 하나둘 금이 가기 시작했다. 밤마다 관리들은 거울 속에서 젖은 여자를 봤고 며칠 안가 미쳐 죽었다. 거울은 문이야. 물과 이쪽을 잇는. 내가 묵고 있는 고택, 그곳은 바로 마지막 수령이 스스로 목을 맨 곳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당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시작됐어. 네가 기록을 시작한 순간부터. 그날 밤 나는 다시 고택으로 돌아갔다.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마을 입구에서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라디오에서는 잡음 사이로 분명히 들려왔다. 돌려주세요. 고택에 들어서자 모든 거울에 천이 덮여 있었다. 누군가가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하지만 하나, 내가 처음 봤던 그 거울만은 그대로였다. 자정이 되자 연못 쪽에서 물이 넘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아랑은 나에게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증언자를 원하고 있었다. 거울 속에서 그녀의 입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끝까지 써주실 거죠? 그녀의 손이 거울 밖으로 나왔다. 거울에서 뻗어나온 손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과 너무도 비슷해서 나는 본능적으로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손끝이 내 손목을 감싸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가라앉았다. 벽에 걸린 천들이 동시에 흔들렸고 대청마루 아래에서 물이 차오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고택 전체가 연못 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것처럼. 기록은 진실이어야 해요. 아랑의 목소리는 바로 귓가에서 들렸다. 거울 속이 아니라 이 공간 안에서.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네가 본 게 뭔데? 그녀의 손이 천천히 풀렸다. 그리고 방 안의 풍경이 무너졌다. 나는 연못가에 서 있었다. 조선 후기에 관아복색을 한 남자들이 횃불을 들고 있었고 비는 없었지만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아랑은 연못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손은 묶여 있었고 입에는 아무것도 물려 있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 시선이 정확히 나를 향했다. 보지 말아야 할 걸 봤어요. 그 순간 연못의 수면이 갈라졌다. 물속에서 올라온 것은 신도, 용도 아니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이 없었다. 대신 수십 개의 손이 몸통에서 자라나 서로를 붙잡고 있었다. 그 손들에는 붉은 실이 감겨 있었고 실의 끝은 관아 관리들의 발목으로 이어져 있었다. 저건 뭐야? 아랑의 입술이 떨렸다. 이 마을의 조상들이에요. 무당의 말이 떠올랐다. 그 애가 본 걸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거든. 이 마을은 재물을 바쳐 물을 달랜 것이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 사람들이 스스로를 물에 묶어 바친 것이었다. 욕망과 죄를 숨기기 위해 연못 아래의 조상들의 죄를 봉인한 것이다. 아랑은 우연히 그것을 보았다. 밤에 거울을 보다가 물과 이어진 문을 열어버린 것이다. 관리들은 공포에 질렸다. 그래서 그녀를 제물로 삼았다. 진실을 본 아이의 입을 영원히 막기 위해. 장면이 깨졌다. 나는 다시 고택에 서 있었다. 그러나 바닥에는 물이 발목까지 차 있었다. 거울 속의 아랑은 이제 온몸이 젖어 있었고 눈에서는 피가 섞인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기록하지 않으면 다음은 또 다른 아이예요. 그때 밖에서 북소리가 들렸다. 둔하고 느린 박자, 제사의 북이었다. 문이 열리며 무당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반쯤 넋이 나가 있었다. 시간이 없어. 의식을 다시 해야 해. 해방시키는 의식입니까? 무당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문을 닫는 의식이야. 그 말에 아랑이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다. 그러면 다시 묻히는 거예요? 무당의 손이 떨렸다. 이 마을이 살아남으려면. 그 순간 연못 쪽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물에 끌려가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손들이 발목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노트북을 꺼냈다. 물에 젖은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아랑이 본 것, 마을이 숨긴 것, 조상들의 죄, 그리고 재물의 진실을 모두 기록했다. 지금 멈추면 무당이 외쳤다. 아니요. 나는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다. 아랑은 희생자가 아니다. 그녀는 증인이었다. 순간 모든 거울이 동시에 깨졌다. 연못에서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고 얼굴 없는 형상들이 붉은 실과 함께 갈라졌다. 실이 끊어지자 물이 거세게 요동쳤다. 아랑은 내 앞에 섰다. 이제 그녀의 목에 있던 손자국은 사라지고 있었다. 고마워요. 그녀의 몸이 물처럼 흩어졌다. 해가 떠올랐을 때 연못은 말라 있었다. 마을은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는 혼자 남았다. 며칠 뒤 보고서를 제출했다. 상부에선 근거 부족이라는 이유로 전면 폐기했다. 그날 밤 집에서 샤워를 마치고 거울을 봤을 때 내 뒤에 젖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당신이 부르지 않아도 사람들은 보게 될 거예요. 나는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물기 어린 발자국은 서서히 흐려졌지만 사라지지는 않았다. 마치 유리 표면 아래에 눌러붙은 흔적처럼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잠을 깊이 자지 못했다. 잠에 들면 항상 같은 꿈을 꾸었다. 말라버린 연못, 갈라진 진흙 사이에서 수십 개의 손이 올라오는 꿈, 그리고 그 손들 사이에 서 있는 아랑. 그녀는 이제 울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역할을 끝낸 사람처럼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현실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내가 쓴 보고서의 일부 문장이 출처 불명의 온라인 게시판에 떠돌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밀양의 오래된 연못 이야기를 꺼냈고 누군가는 거울을 통해 나타나는 젖은 여자를 보았다고 증언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도시괴담이라 불렀다. 재미삼아 소비했고 영상으로 만들고 댓글로 웃어 넘겼다. 하지만 조회수가 늘어날수록 실종자도 함께 늘어났다. 나는 마지막으로 아랑골을 다시 찾았다. 지도에는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었고 길은 잡초로 완전히 덮여 있었다. 연못이 있던 자리에는 깊게 패인 땅만이 남아 있었다. 그곳에 서자 바람이 불었다. 아주 익숙한 냄새, 젖은 흙과 오래된 비단의 냄새였다. 여기까지 올 줄 알았어요. 아랑이 내 앞에 서 있었다.
이제 그녀의 모습은 처음 보았던 처참한 원혼이 아니었다. 희미했지만 온전했다. 이제 끝난 거 아니었어? 내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문은 닫혔지만 기록은 열려 있어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날 내가 한 선택은 그녀를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진실을 세상에 풀어놓은 것이었다. 사람들이 계속 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랑은 연못자리를 내려다보았다. 누군가는 또 보게 돼요. 그리고 보는 순간 선택해야 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봤다. 당신처럼. 그 말과 함께 바람이 멎었다. 아랑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오래된 거울 조각 하나가 남아 있었다. 금이 간 유리 속에는 아주 희미하게 내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파일 하나를 열었다. 아무 제목도 붙이지 않은 문서. 커서는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손을 올렸다. 그리고 잠시 망설였다. 창문 너머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비가 오는 밤이면 누군가는 반드시 거울을 보게 된다. 나는 천천히 첫 문장을 입력했다. 그 순간 화면이 잠시 어두워졌다. 모니터 속 검은 화면에 젖은 발자국이 하나 또 하나 찍혔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이번엔 당신 차례예요.